한 번쯤 이런 경험 있으시죠? 정부치고 믿었던 사람이 돈을 빌려달라 했습니다. 급하다는 말에 마음이 약해져서 빌려줬는데 며칠이 지나도 연락이 없습니다. 나중에 연락이 닿아도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재촉이라도 한 듯한 태도, 그때 느껴지는 그 배신감. 내가 잘못한 건가 싶은 허무함이 남지요. 정주영 회장은 이런 인간 심리를 누구보다 잘 꿰뚫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돈은 사람의 속을 보여주는 거울이다. 평소에는 점잖고 성실해 보이던 사람도 돈 앞에서는 본 모습이 드러납니다. 돈이 그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라 돈이 그 사람을 드러내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정 때문에 손해를 봅니다. 그래도 어려운 사람 돕는 게 사람 사는 도리 아니냐? 그 마음 틀린 게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는 도리를 지킬 줄 모르는 사람에게 도리를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돈을 빌려달라는 사람 중에는 정말 절실한 사람도 있지만 그중 절반은 책임 대신 감정에 기대려는 사람입니다. 정주영은 그런 사람을 단 한마디로 정리했습니다.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은혜를 베풀지 마라. 그는 이유를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고마움을 모를 줄 아는 사람은 배신도 자연스럽게 여긴다. 여러분, 이 말이 무섭게 들리지 않습니까? 고마움을 모른다는 건 단지 예의가 없는 게 아닙니다. 그건 인간의 기본 구조가 망가져 있다는 뜻입니다. 남이 준 도움을 자격 있는 당연함으로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은 결국 자신이 손해를 봐도 남 탓을 합니다. 정주영은 그런 사람을 수없이 겪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돈은 빌려줄 수 있지만 마음은 함부로 내주면 안 된다. 그 말의 핵심은 냉정이 아닙니다. 그는 정직한 인간관계의 경계선을 말한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도움의 손길이 감사로 이어지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기회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이용해 통로로 바꾸는 순간 신뢰는 돌이킬 수 없이 무너집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준 후 그 사람이 달라졌다면 그건 돈이 그를 바꾼 게 아니라 그의 속마음이 드러난 것입니다. 정주영은 그런 사람을 볼 때마다 돈보다 무서운 건 인간의 변심이다라 했습니다. 그는 평생 돈을 다뤘지만 결국 사람의 마음이 가장 어렵다고 했지요. 이 이야기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돈을 빌려주느냐 마느냐보다 그 사람이 고마움을 느낄 줄 아는 사람인가를 먼저 보라는 겁니다. 그 판단 하나가 여러분의 인생 평안을 지켜줍니다. 정주영 회장이 젊은 시절 현대를 세우기 전의 일입니다. 가난했지만 늘 사람을 도우려 했습니다. 내가 조금 힘들더라도 누군가는 살 길이 생기겠지. 그런 마음으로 친구에게 사업 미천을 빌려준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고맙다며 연신 허리를 굽히던 친구가 사업이 잘 되자 어느 날부터 연락이 끊겼습니다. 나중에 겨우 마주쳤을 때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형님, 그때 돈이 큰 돈도 아니었잖아요. 정주영은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 후로 그는 마음속에 한 문장을 새겼습니다.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은 빚도 모른다. 그는 훗날 그 일을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내가 준 돈보다 그가 잃은 신뢰가 더 컸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었지만 그 사람의 신뢰는 다시 세울 수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정주영은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을 바꾸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능력 있는가 보다 그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인가를 먼저 봤습니다. 여러분, 선의가 배신으로 돌아오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 사람의 기억 구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두 부류로 나뉩니다. 한 부류는 도움을 감사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다른 부류는 그 도움을 빚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그 빚을 부담스러워하고 결국 도움 준 사람을 피하게 됩니다. 그 불편함이 배신의 형태로 드러나는 것이죠. 정주영은 이런 사람의 심리를 비겁한 합리화라 불렀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은 변한 게 아니라 편해진 것이다. 자기 합리화 속에서, 즉, 그들은 마음이 무거운 걸 견디지 못합니다. 은혜를 느낄 줄 아는 사람은 마음이 깊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얕은 사람은 그 무게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무게를 남 탓으로 돌립니다. 그 사람은 돈으로 사람을 본다. 내가 도움받은 게 뭐 대단한 일이냐? 이렇게 마음을 바꾸는 겁니다. 정주영은 평생 사람을 다루는 일을 했습니다. 사업이 커질수록 그는 냉정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냉정은 차가움이 아니라 명확한 구분의 지혜였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돈을 빌려줄 때 그 사람의 눈빛을 보라. 감사보다 당연함이 먼저 깃들어 있으면 그 돈은 돌아오지 않는다. 이 말은 단순한 사업가의 조언이 아닙니다. 그건 인간 본성에 대한 통찰입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받을 자격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자격을 모르면 책임도 모릅니다. 그래서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배신자가 됩니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에게 선의로 돈을 빌려줬다가 그가 멀어졌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건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저 사람의 그릇이 달랐던 겁니다. 정주영은 그런 사람을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작은 돈에 신의를 잃는 사람은 큰 돈을 가져도 인생을 잃는다. 그는 더 이상 그런 일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그 사람을 시험해서 내 옆에 둘 사람인지 아닌지를 일찍 알게 해줬기 때문이죠. 정주영은 사람을 볼 때 가장 먼저 눈을 봤다고 합니다. 감사의 눈빛은 숨길 수 없다. 자신만 아는 사람의 눈에는 늘 불안이 깃들어 있다. 그는 수천 명의 사람을 만나며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정리했습니다. 첫째, 받는 건 빠르지만 기억은 짧다. 처음엔 고맙다며 머리를 숙이지만 며칠이 지나면 그 마음이 당연함으로 바뀝니다. 내가 그만큼 믿음이 있어서 빌려줬겠지. 나 아니었으면 그 사람도 손해였을 거야. 이런 식으로 은혜를 스스로 희석시킵니다. 둘째, 어려움이 풀리면 연락이 끊긴다. 정주영은 말했습니다.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은 사라지는 타이밍이 정확하다. 도움이 필요할 때는 누구보다 간절하지만 상황이 나아지면 그 사람의 마음 속에서 은혜라는 단어가 지워집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도움받은 나보다 이제 자유로운 나가 먼저 자리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남의 신뢰를 자기 능력으로 착각한다. 그 사람이 날 믿어준 거야. 이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은 위험하다고 정주영은 말했습니다. 신뢰는 주어지는 것이지 빌려 쓰는 게 아닙니다. 신뢰를 자기 능력으로 착각하는 순간 그 사람은 거울 대신 무대에 써버립니다. 그리고 언젠가 무대가 무너지면 모든 걸 남 탓으로 돌립니다. 넷째, 감사를 말로만 한다. 정주영은 말했습니다. 고맙다는 말은 쉽지만 갚으려는 마음은 어렵다. 감사에는 반드시 행동이 따라야 합니다. 감사를 말로만 하고 행동으로 증명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그 마음이 비어 있습니다. 정주영은 그런 사람을 멀리했습니다. 그는 사람의 진심을 말이 아니라 되돌아오는 태도로 보았습니다. 다섯째, 남의 도움을 기준으로 세상을 본다. 이런 사람은 항상 계산 속에 삽니다. 저 사람은 나한테 이만큼 해줬고 나는 그 사람에게 이만큼 해줬다. 이렇게 마음속 저울을 들고 다니는 사람은 결국 누구에게도 진심을 주지 못합니다. 정주영은 말했습니다. 계산으로 맺은 인연은 계산으로 끝난다.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은 결국 관계를 잃습니다. 처음엔 얻는 듯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주위엔 아무도 남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들의 말이 아니라 그들의 태도를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정주영은 이런 사람들을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혜를 잊는 사람은 결국
자기 운을 잇는 사람이다. 그는 그 말을 단순히 도덕의 언어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냉철한 인생의 법칙이었습니다.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은 운이 끊기고 감사를 아는 사람은 복이 이어진다는 뜻이죠.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도와주고 손해본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하지만 그건 손해가 아닙니다. 도움을 통해 여러분은 그 사람의 본색을 알게 된 겁니다. 그것만으로도 이미 이익입니다. 정주영은 말했습니다.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을 걸으면 그만큼 인생이 편해진다. 그렇습니다. 진짜 손해는 돈을 잃는 게 아니라 사람을 잘못 본 채 계속 옆에 두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일찍 알아챘다면 그건 잃은 게 아니라 배운 것입니다. 정주영은 평생 수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사업 파트너, 직원, 친구, 심지어 친척까지. 그의 주변엔 늘 돈과 사람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었죠. 그가 한 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은 인간관계의 기초지만 무턱대고 믿는 건 어리석음이다. 그는 경계 없는 믿음을 가장 위험하게 봤습니다. 왜냐하면 경계 없는 믿음은 상대에게 유혹을 준다고 했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저 사람은 나를 이해하니까. 이런 생각이 한 번 들어오면 그 사람은 스스로의 양심의 문을 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문이 한 번 열리면 사람의 마음은 다시 닫히지 않습니다. 정주영은 말했습니다. 좋은 마음이 사람을 살릴 수도 있지만 그 마음이 너무 크면 사람을 망친다. 그는 사업에서도 인간관계에서도 도와줄 선과 지켜볼 선을 구분했습니다. 그 경계를 넘어서면 도움은 은혜가 아니라 짐이 된다고 했지요. 그가 실제로 한 말을 들어보면 더욱 명확합니다. 한 번 빌려주고 두 번째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면 그때부터 빌려주는 게 아니라 뺏기는 것이다. 그는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선의는 반복되면 권리가 된다. 여러분, 이 말이 무겁게 들리지 않습니까? 한두 번의 도움은 고마움이지만 3번, 4번이 되면 그 사람의 머릿속에서는 감사가 사라지고 기대가 자리합니다. 그 순간부터 관계는 기울기 시작합니다. 정주영은 자신이 도움을 줄 때마다 늘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나 없이도 설 수 있을까? 그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이 나오는 순간 그는 더 이상 돕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 도움은 성장의 발판이 아니라 의존의 고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불쌍한 사람을 도왔지 나를 이용할 사람은 돕지 않았다. 그 한 문장이 바로 경계의 철학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과 도움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 차이를 읽어내는 눈이 없으면 결국 마음 좋은 사람이 손해를 봅니다. 여러분도 느끼셨을 겁니다. 도움을 받을 줄 아는 사람은 감사함으로 관계를 이어갑니다. 그러나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은 그 도움을 기회로 착각합니다. 그리고 그 기회가 끊기면 배신으로 되돌려줍니다. 정주영은 그래서 늘 말했습니다. 좋은 사람일수록 거절을 배워야 한다. 거절은 냉정이 아니라 자기 보호의 지혜입니다. 그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정이 너무 많은 사람은 결국 버려진다. 왜냐하면 사람은 공짜로 받으면 쉽게 떠나기 때문이다. 이 말은 인생의 현실을 드러냅니다. 돈과 정은 한 곳에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둘 다 경계가 필요합니다. 경계 없는 신뢰는 언젠가 파국을 부릅니다. 그러니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의 믿음을 시험할 때 그 믿음을 지키려 하기보다 그 믿음을 스스로 점검하십시오. 그 사람이 여러분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이미 관계가 아닙니다. 정주영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믿음은 주는 게 아니라 쌓는 것이다. 쌓이지 않는 믿음은 모래성이다. 그는 도움을 주는 일보다 사람을 알아보는 일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사람에게 준 믿음은 결국 자기 마음을 해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후반부일수록 믿음은 덜 넓고 더 깊어야 합니다. 여럿에게 퍼주는 믿음이 아니라 진심을 이해하는 몇 사람에게 나누는 믿음. 그게 평생의 인연을 지키는 길입니다. 정주영은 평생 수많은 배신을 겪었습니다. 믿었던 동업자, 함께 고생하던 직원, 심지어 가족 중에서도 그를 속인 이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그 누구도 오래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회고록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배신당하고 분노로 세월을 낭비하느니 그 시간에 다시 일어설 생각을 한다. 그는 사람의 변심을 비극이 아니라 교훈으로 보았습니다. 배신은 피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람은 자기 이익이 흔들리면 마음도 흔들린다. 그건 본능이지 악의가 아니다. 정주영은 인간을 냉소적으로 본 것이 아니라 그 본능을 인정하고 다루는 법을 배웠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배신이 가장 아픈 이유는 돈 때문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믿었던 내 마음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 사람에게 진심이었는데. 이 문장이 마음을 오래 괴롭히지요. 하지만 정주영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진심은 돌려받기 위해 하는 게 아니다. 진심을 다했으면 그걸로 충분하다. 그는 배신을 당할 때마다 그 사건을 사업의 수업료로 여겼습니다. 돈으로 사람을 배웠으면 그건 싼 수업료다. 이 말에는 뼈가 있습니다. 그는 잃은 것보다 배운 것에 집중했습니다. 한 번 속으면 그 사람 탓, 두 번 속으면 내 탓이다. 이 철칙을 가슴에 새기고 두 번째는 절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배신을 겪은 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원망을 정리하는 일입니다. 원망은 복수보다 더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원망은 계속 나를 갉아먹기 때문입니다. 정주영은 이런 말을 자주 했습니다. 나를 속인 사람 때문에 불행해지는 건 두 번 속는 일이다. 그의 이 한 문장은 인생의 지혜로 남았습니다. 배신은 막을 수 없지만 그 후의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 사람을 원망하며 시간을 버릴 것인가, 그 일에서 배우고 더 단단해질 것인가. 정주영은 늘 후자를 택했습니다. 사람을 믿는 마음은 줄였지만 세상을 믿는 마음은 더 커졌다. 그의 철학은 냉정 속에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배신을 겪었다면 그걸 내가 잘못 믿었기 때문이라고 탓하지 마세요. 그건 믿음의 잘못이 아닙니다. 단지 사람의 본질을 보는 눈이 조금 늦게 열린 것뿐입니다. 정주영은 그런 일을 겪을수록 오히려 자신을 더 단단히 세웠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배신을 겪은 사람은 강철처럼 단단해지되 끝까지 사람을 미워하지는 말라. 미움은 또 다른 빚이 된다. 그는 배신 이후에도 그 사람을 찾아가 밥을 사주곤 했습니다. 그 이유를 묻자 이렇게 답했습니다. 미움을 끊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먼저 마음을 정리하는 거다. 그는 복수를 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무심한 단호함으로 그 관계를 끝냈습니다. 여러분, 배신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우리를 정리하게 만듭니다. 누가 내 곁에 있을 사람이고 누가 떠나야 할 사람인지 명확히 보여주지요. 정주영은 말했습니다. 배신은 인생의 필터다. 나쁜 사람을 걸러내고 좋은 인연만 남긴다. 그렇습니다. 배신당한 날이 끝이 아니라 사람 보는 눈이 자라는 날입니다. 그날 이후 여러분은 더 이상 예전의 순진한 나가 아닙니다. 그건 상처가 아니라 성숙의 흔적입니다. 정주영은 평생 돈을 다뤘지만 그가 진짜 두려워했던 건 돈을 잃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두려워한 건 신뢰를 잃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돈은 잃으면 다시 벌면 된다. 하지만 신뢰는 한 번 잃으면 다시 못 산다. 그의 말은 단순한 사업가의 조언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인간의 품격과 관계의 본질에 대한 통찰이었습니다. 정주영은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돈이 사람을 망치지 않는다. 돈이 들어가면
그 사람의 신뢰가 얼마나 얕은지가 드러날 뿐이다. 여러분, 돈 문제로 멀어진 관계는 사실 돈 때문이 아니라 신뢰가 깨졌기 때문입니다. 돈은 단지 그 균열을 드러내는 돋보기일 뿐이지요. 그래서 정주영은 언제나 이렇게 경계했습니다. 돈을 주고 잃을 사람은 언젠가 믿음으로도 나를 잃을 사람이다. 그는 사람 사이의 신뢰를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첫째, 이익 위의 신뢰. 둘째, 정의 위의 신뢰. 셋째, 존중 위의 신뢰. 이익 위의 신뢰는 가장 빨리 무너집니다. 정의 위의 신뢰는 오래가지만 이해가 엇갈리면 흔들립니다. 하지만 존중 위의 신뢰는 그 어떤 바람이 불어도 오래 남습니다. 정주영은 말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만이 돈을 견딜 수 있다. 그가 말한 존중은 예의가 아닙니다. 상대를 이용하지 않겠다는 마음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깨지는 순간 돈보다 훨씬 깊은 상처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는 냉정할 정도로 단호했습니다. 신뢰를 한번 깬 사람은 돈을 갚아도 다시는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는 용서는 하되 관계를 복구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한번 무너진 신뢰는 다시 세워도 기울어 있다. 여러분, 이 말이 잔인하게 들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이 진짜 현실입니다. 신뢰는 종이컵 같습니다. 한번 구겨지면 다시 펼 수는 있어도 처음의 형태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정주영은 그래서 관계를 정리할 때 감정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늘 침착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에게 두 번째 실망을 주지 않으려면 내가 먼저 거리를 두는 게 예의다. 이것이 그가 말한 품격 있는 단절이었습니다. 여러분, 단절이라는 말이 차갑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품격 있는 단절은 미움이 아닙니다. 그건 내 마음을 지키는 경계의 선언입니다. 정주영은 그걸 인생의 위생이라 불렀습니다. 신뢰가 썩은 관계는 아무리 붙잡아도 냄새가 난다. 그럴 땐 미련 없이 잘라내야 한다. 그는 사람을 정리하는 일에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원칙은 지켰습니다. 끝까지 예의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떠나는 사람에게도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고맙네. 덕분에 한 사람을 또 배웠어. 그 한마디는 단호함과 따뜻함이 공존하는 문장이었습니다. 그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일을 통해 자신을 더 단단히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신뢰는 돈보다 귀하고 단절은 실패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그 선택이 쌓여 여러분의 인간관계는 점점 더 정제되고 고요해집니다. 그리고 그 고요 속에서 비로소 진짜 인연이 남습니다. 정주영은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은 돌지만 신뢰는 쌓인다. 나는 돈을 잃어도 신뢰는 잃지 않으려 했다. 정주영은 말했습니다. 돈은 세상의 연료지만 사람의 기준이 되어선 안 된다. 그는 평생 돈을 벌었지만 돈으로 사람을 재지 않았습니다. 그는 끝내 인간의 본질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은 절대 성공하지 못한다. 그의 말에는 긴 세월이 녹아 있습니다. 사업으로 성공하기 전에 수없이 속았고 배신당했으며 이용당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결론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사람을 믿어야 한다. 다만 사람을 가려서 믿어야 한다. 여러분, 결국 돈을 빌려줄 때 중요한 건 금액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고마움을 아는 사람인가 아닌가. 이 한 가지 질문이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고마움을 아는 사람은 절대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는 빌린 돈보다 믿음의 무게를 더 크게 느끼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은 돈뿐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까지 빌려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돌려줄 줄 모릅니다. 정주영은 그 사실을 너무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을 잃는 건 다시 벌면 된다. 하지만 마음을 잃는 건 다시 못 얻는다.
그는 사람을 볼 때마다 그 사람이 가진 능력보다 감사의 깊이를 먼저 봤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그 마음 하나로 평생 빚을 갚으며 삽니다. 그러나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은 받은 은혜를 망각하고 자신의 불행까지 남 탓으로 돌립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돈으로 해결되는 일보다 신뢰로만 지켜지는 일이 더 많습니다. 그 신뢰를 지키는 첫 번째 덕목이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결국 신뢰를 잃고, 신뢰를 잃은 사람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외롭고 가난해집니다. 정주영은 사업이 커질수록 더 자주 감사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운전기사에게도 말단 직원에게도, 심지어 자기를 비판하던 기자에게도 수고했네. 덕분이야. 그 짧은 말이 그의 제국을 지탱했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고마움이 쌓이면 신뢰가 되고, 신뢰가 쌓이면 성공이 된다. 그러니 여러분, 인생에서 꼭 기억해야 할 한 문장이 있습니다.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돈도 마음도 빌려주지 마라. 그건 인색함이 아니라 지혜로운 절제입니다.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은 여러분의 선의를 빌려 자기 욕심을 채우고 결국 그 빚을 원망으로 갚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잃는 건 돈이 아니라 인생의 평온함입니다. 정주영은 마지막까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돈으로 배신하지 않는다. 돈이 사람의 본색을 보여줄 뿐이다. 그는 돈이 아니라 감사로 세상을 움직이는 법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빌려달라는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운 순간이 옵니다. 그때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사람은 내 도움을 감사로 받을까? 기회로 이용할까? 그 질문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게 여러분의 돈과 마음을 지켜주는 가장 큰 철학입니다. 그리고 혹시 이미 그런 일로 상처받은 적이 있다면 이렇게 마음속으로 다짐해 보세요. 나는 속지 않았다. 나는 사람을 배웠다. 그 한 문장이 여러분의 마음을 단단히 붙잡아 줄 것입니다. 오늘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돈은 빌려줄 수 있지만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마음을 빌려주지 마라.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지만 신뢰는 잃으면 다시 세울 수 없다. 그리고 혹시 이 이야기 속에 여러분의 지난 기억이 떠오르신다면 그 마음을 잠시 내려놓으셔도 좋습니다. 그 상처는 여러분이 잘못해서 생긴 게 아닙니다. 그건 인생이 가르쳐준 한 단원의 수업이었습니다. 그 수업을 치른 여러분의 마음은 이미 예전보다 훨씬 강하고 훨씬 지혜로워졌습니다. 감사합니다. 깨달음의 광장이었습니다.